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항목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고객 중심 경영에서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방법론적인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같이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론적인 부분이 끝나고 일부 방법론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까지가 포함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고객의 소리,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를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혹은 보이스 오브 마켓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소리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의 정의를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거 어렵죠. 신속하게 하는 말이면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대응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듣는 거. 예, 이게 리스닝인데요. 사실은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 고객의 소리가 뭔지를 내가 이해하는 그런 거가 이게 그 고객 중심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게 고객 중심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그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두 배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어느 정도 살았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줬는데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매우 화가 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열심히 해결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해준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걸 안 하고 딴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발이 근지러운데 왼발만 자꾸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뭐라 그러죠? 부지런히 긁어줬는데 왜 안 시원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점은 아니다. 여기서 썼군요. 제가 많은 경우 조직은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큰 느꼈던 거예요.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는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죠? 상대방의 니즈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서비스 갭 모델에서 언더스탠딩 갭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고객이 기대가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뭐죠? 조직 내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데 이 사실 언더스탠딩 갭이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니즈와 기대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사람이나 조직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객의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죠. 상담을 할 때 사실은 뭐죠? 상담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어려운 사람이 계속 자기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들어만 주는 거예요. 들어만 주면 이 사람 말만 해도 뭐죠?
작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짤 때요. 이제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면 뭐하죠?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럼 친구를 붙잡아 놓고 마시고 내가 프로그램 짠 걸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뭐가 틀린지 내가 알아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들어만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거예요. 리스닝. 그리고 이 리스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은 내가 그걸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은 리스닝도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해야지 리스닝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리스닝이 되는 거지 않습니다. 자, 하물며 개인도 그런데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이해하는 것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과연 고객을 누구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경영의 어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는 프로세스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떨 때는 못해요.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는 프로세스는 뭐지? 두 번째는 물어보면 그게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 프로세스가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많이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거니?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점은 고객이 항상 자기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고객이 딱딱딱딱 답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고객이 설문조사를 하면 모든 걸 알 것 같죠? 여러분들 이제 상경 프로젝트를 하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설문조사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문조사는 컨퍼머티브한 거예요. 컨퍼머티브한 건 이미 어느 정도가 알려졌고 그게 정량적으로 이게 어느 게 더 크냐 작냐를 구분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객이 A라는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B라는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말도 뭐죠? 고객이 말하는 언어하고 일반적 기업이 생각하는 언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 명확하게 고객이 이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요. 아주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부부 생활이나 남녀 그 생활의 가장 큰 문제죠. 뭐죠? 얘기를 안 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뭐죠? 상대방은 그걸 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고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요구사항, 이게 만약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걸 아무리 충족해줘도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걸 다 우리가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려운 부분은 고객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한 게 올해 똑같은 얘기를 할 거냐, 작년의 요구사항이 올해 똑같아질 것이냐, 아니면 5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똑같을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고객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근데 고객이 누군데? 여러 고객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여러 고객층들이 있고요. 그 고객층들마다 다 다른 얘기예요. 또 고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학부모 얘기도 사실 들어야 돼요. 또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복학생이냐 아니면 뭐 편입생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류 학생들 있잖아. 1학년이냐 2학년이냐 4학년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품질 경영의 아주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써온 걸 제가 좀 봤어요. 정리했습니다. Why the customers buying this project? 커스터머가 왜 우리 물건을 사는데? 하는 질문을 뭘 원하는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What service does she and he expected from it?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그거에 부과되는 다른 서비스 중에서도 뭘 원하는데?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제품을 싸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원하는 건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고객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고 덜렁 물어봐갖고는 실제 고객이 그걸 어디다 쓰는 거고 진짜 원하는 인텐션을 유즈가 뭔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How does the customer use? 실제 고객이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또는 질문해야 될 테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고객의 불만을 이제 컴플레인한 것들이 이렇게 히스토리에 쭉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경쟁사 대비 우리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객을 정의했습니다. 고객을 정의해서 구분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고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요구사항을 아는 겁니다. 그 requirement를 내가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요. 품질 경우는요. 그래서 이 고객의 요구 조건을 내가 도출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처음에는 문서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서 분석 기법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놨어요. 즉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미 나랑 비슷한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고객 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만들어 놨, 분석을 해놨고 그걸 문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연 학생들은 뭘 원할까 물어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를 분석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일단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에서 브레인스톰 기법이라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알고 막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입니다. 인터뷰는 뭐냐면 1대1로 만나서 혹은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는 방법이고요.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인터뷰 중에서 그러니까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아니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더 많은 얘기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나 직접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요거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내가 설문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설문지 조사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방법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행동을 하는 게 진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관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 기법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만들어요.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걸 원하냐 안 하냐. 그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조작해 가면서 이게 아니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기법으로 요구 조건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요. 다른 회사가 만든 걸 다 분해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구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제일 먼저 만들어 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사가 있습니다. 경쟁사에 가서 어떻게 하죠? 몽땅 다 분해를 하죠. 어떻게 만들었나를 보는 거죠. 거기 안에서 얘가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높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고 다음에 뭐 배터리 성능이 좋다고 배터리 성능을 고객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경쟁사는 이미 뭐죠?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이해해서 그 리퀘어먼트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총집합된 것들이 이미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가 나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여러 가지 텍스트나 사용자의 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강의를 이제 많이 개설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도 이 품질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고객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는요,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안에 고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이미 다 묻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더 좋은 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텍스트 분석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저는 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으로 좀 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보면요. 병원의 사례에서는 페이션트라고 하는 우리가 고객이라고 보고, 인플로이어도 고객이라고 보고요. 페이션트는 아니지만 우리 그 주민들이 다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서베이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미팅들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보이스 오브 커스텀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는 고객의 요구 조건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대학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는 지금 커런트 스튜던트가 있지만 또 뭐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고등학생들이겠죠. 또 학부모들 같은 것들 중요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졸업생도 중요한 그룹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인플로이어면 고용자인데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냐면 정부 이런 것도 고객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거든요. 우리를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존재하고 각각에 대해서 하려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주니어 데이 세션이라는 게 있고 하이스쿨 비지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지금 학생들한테는 고객 스몰 클래스에서 교수가 직접 컨택트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지도교수 체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코스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람나이 되게 우리나라도 얼람나이를 중요시 여깁니다만 도네이터 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람나이 서베이를 하고 그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한다는 것들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이 누구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고객이 요구 사건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간을 통해서 좀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는 크래프트 모델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 조건을 누가 만들었죠? 디자이너가 직접 고객이랑 컨택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디자인하고 하는 작업을 다 했었죠. 이게 언제입니까? 장인 시대 때입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모델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링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모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엔지니어링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고객으로부터 엔지니어가 분리됐다는 거죠. 즉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물건을 일단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낼 때는 엔지니어링 모델과 커스터머가 분리됐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요해지죠? 마케팅이 중요하게 됩니다. 마케팅 프로페셔널들이 뭡니까?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해하게 되고 걔네들이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인풋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R&D 팀에게 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케팅과 엔지니어들이 서로 약간의 텐션을 갖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죠.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뭐죠? 고객이 그냥 하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즉
익사이트먼트를 줄 수 있는 피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되겠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 베이스와 서로 간에 랩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즉, 마케팅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최근은 어떻게 되냐면요. 커스터머 드리븐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객이 직접 뭐죠? 인볼브 할 수 있는, 즉 고객 참여라는 말이죠.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레고 같은 경우에서 레고 디자인을 고객이 직접 합니다. 즉 고객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약간 프로토타이핑도 약간 그런 개념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고객이 unknown, unexpressed 된 어떤 requirement가 있는데 이놈들을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 건 마케팅 모델에도 한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리드 유저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에 있어서 뭐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제품 개발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리퀘어먼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또 플랫폼 인더스트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요? 그 안에 사용자들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사용자라는 개념과 사실은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이렇게 통합되는 형태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즉, 그 커스터머가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모델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점점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이해하는데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쿠퍼라고 하는 그 박사님께서 제시한 건데요. 이 쿠퍼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과 실제 그게 매우 효과적인 거를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보면 매우 효과적이고 뭡니까? 실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많이 쓰고는 있지만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런 것들이고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크게 보면 고객의 소리를 듣고 하는 방법과 오픈 이노베이션은 외부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오히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이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쓰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이펙티브하지는 않더라는 얘기,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요, 커스터머 비짓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엔트로폴로지가 그런 거죠. 그 뭐죠? 인류학적인 거죠. 많이 안 해요. 근데 뭐죠?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요. 실제 많이 쓰고 있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리드 유저 애널리시스가 많이 쓰고 있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이고요. 지금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서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좋습니다. 예, 그런 대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인터널 아이디어 캡처 이게 뭐죠? 그 종업원들이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파트너나 벤더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 활동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고객에게 직접 가서 보고 고객과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하는 것이 활동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했던 내용들도 아까 처음에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고객 중심 경영, 특히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이해관계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 조건을 도출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시장을 하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이 세분화라는 말을 하는데요. 시장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적으로 보지 말고 그걸 몇 개의 세부 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중에서 우리의 표적 시장이 뭔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학생을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학생이라고 하는 고객도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학생과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군대를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의 요구 조건과 남학생의 요구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더 큰 요구 조건의 차이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중 전공하는 학생들과 우리 과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걔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편입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구 조건들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학생이라는 것을 모두 하나로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학생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그런데 일반 기업은 어떨까요? 더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세분화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세부 집단마다 뭐죠? 고객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좀 그, 비정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구분한다는 말은 뭘까요? 구분하면 모든 사람을 다 잘해주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 내가 뭐죠? 핵심 고객층에만 내가 타켓 마켓을 만들고 걔들한테만 잘해준다는 얘기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핵심 고객을 정하고 그 핵심 고객을 타켓 마켓으로 선정해서 걔들에게 집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이 똑같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 중에서 80대 20이라고 하는 파레토 티어리는 항상 적용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죠? 이익의 80%는 20% 고객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좀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연 어떤 고객을 중심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줘야만 합니다. 만일 리소스가 무제한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고객을 나눠서 그 고객들에게 다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리소스가 항상 뭐죠?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다면 사실은 내가 이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시장을 나눠보고 시장 중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다고요? 소수의 고객이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용카드 고객이라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20%의 고객이 70%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이건 코카콜라의 고객 중에서 누굽니까? 코카콜라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죠? 이익의 대부분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이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코카콜라라고 하면 이 33%에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조직은 내가 지금 우리 조직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을 내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되고 이 각각 고객들이 갖고 있는 요구 조건이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얘기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처음 코카콜라 먹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 코카콜라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공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코카콜라의 맛을 들이게 하죠. 맛을 들이고 나면 벗어나지 못하죠. 그때부터 가격을 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걱정하는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죠? 서비스를 맨 처음에 다 공짜로 제공합니다. 공짜로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어느 독점적인 위치게 되면 가격을 당연히 올리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층을 다 구분하고 그 고객층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만이 뭐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자본주의의 조금 가슴 아픈 면입니다. 가슴 아픈 면인데 조직의 관점에서는 고객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제가 뭐라 그랬죠? 파이낸셜 그 성과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롱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제적으로 고객이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파이낸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이 구분된 고객들을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품질 경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에서는 항상 고객 만족, 주주 만족, 뭐죠? 종업 만족 같이 고려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플랫폼 인더스트리가 커지면서요. 플랫폼 인더스트리 안에는요. 항상 뭐가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라는 관점과 뭐죠? 그 사용자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프로바이더와 사용자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플랫폼 컴퍼니가 프로바이더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어떤 사용자,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나타나고요. 그 프로바이더와 누구죠? 그 유저는 서로 다른 리퀘어먼트와 전혀 다른 에어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그룹들은 서로 내가 사용자가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고 프로바이더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 플랫폼 컴퍼니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플랫폼 컴퍼니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다른 고객층들, 즉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의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동시에 축적함으로써 그 바이럴 이펙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죠? 서로 이게 마치 병균이 막 퍼져나가듯이 지금 프로그램이 이게 그 플랫폼이 어떻게 막 커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 되게 중심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치 고객층을 몇 개로 나누고 그 각각 고객층을 과연 내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고객층에게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설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들입니다.